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2강 SPSS 스태티스틱스에서 자료 불러오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학습 내용은요. 첫 번째가 데이터 파일의 유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 파일의 유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가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기입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SPSS 스태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두 번째가 엑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세 번째가 텍스트죠. 메모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불러오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부터 봐야 되겠죠. 데이터의 유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SPSS 스태티스틱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확장자명이 이 별 뒤에 점이 있고요. 점 뒤에 이제 있는 글씨들을 확장자라고 하는데 확장자명이 SAV 또는 GSAV가 바로 SPSS 파일에 해당이 되고요. 엑셀 파일로는 확장자가 XLS, XLSX 또는 XLSM이 엑셀 파일에 해당이 되고요. 텍스트 파일로는 .txt, .dat, .csv, .tab 등의 파일 등이 모두 다 텍스트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파일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의 첫 번째 SPSS 스태티스틱스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오기 예제로 빈도 분석 예제.sav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SS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편집창이 뜹니다. 데이터 편집창에서 파일 열기 아이콘을 이렇게 1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파일 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열기 창이 뜹니다. 데이터 열기 창이. 그러면 데이터 열기 창에서 파일의 유형을 SPSS 스태티스틱스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확장자명이 SAV 등의 형태로 SPSS로 저장이 된 파일들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빈도 분석 예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열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 편집창과 출력 결과창이 이렇게 떠요. 데이터가 그죠? 출력 결과창은 우리가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창이 바로 출력 결과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엑셀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입니다. 엑셀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제 따라하기에서 상관 분석 XLS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PSS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 편집창이 뜨고요. 여기서 열기를 눌러서 데이터 열기 창이 뜨게 되면 여기서 엑셀 파일 유형을 엑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형태로 저장된 그런 파일들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운 중앙 하단에 보면 상관분석.xls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선택한 후에 열기를 눌러서 자, 데이터를 열 건데요. 이 열기를 누르게 되면 엑셀 파일 읽기 창이 뜹니다. 엑셀 파일 읽기 창이. 그러면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 하고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에 두 가지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관 분석 XLS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데이터 편집창과 출력 결과창이 이렇게 함께 떠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입니다. 엑셀에서 저장한 형태하고 SPSS에서 저장한 형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것은 두 가지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유형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대부분 텍스트 형식으로 파일을 주고요. 이걸 불러와서 분석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기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분자에 의한 그 텍스트 파일 형식입니다. 그죠? 구분자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형식인데 구분자에 의한 방법은 탭, 콤마, 세미콜론 등과 같은 특수 문자로 구분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제 파일로 다중회계분석.txt 파일을 불러와서 열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에서 다중회계분석.txt 파일을 열어보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탭에 의해서 탭을 눌러가지고 데이터들이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면서 저장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따라하기를 해보죠. 다중회계분석.txt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SPSS를 더블 클릭해서 자, 데이터 편집창을 띄우고요. 여기서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 열기 창이 뜨면 파일 유형을 텍스트 파일 유형의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형태로 저장된 그런 파일들만 쭉 나오겠죠. 여기서 다중회계분석.txt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올 때는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가 실현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중에서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매치합니까를 묻습니다. 근데 텍스트 파일을 사전에 어떻게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죠?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6단계 중 두 번째 단계가 활성이 되는데 자,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구분자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형식이잖아요. 바로 구분자에 의해서 배열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구분자에는 쉼표도 있을 수 있고 탭도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은 탭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탭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구분자에 의한 배열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변수 이름 ex1, 2, 3, 그다음에 co, 그다음에 us 뭐 해가지고 이게 변수명인데 변수명이 첫 줄에 있어요. 첫 줄에, 그죠? 그러니까 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수점 기호는 여기에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죠? 소수점 없고 그냥 다 정수로만 쓰여 있으니까 이것은 상관없어요. 주기에 체크되어 있어도 되고 콤마에 체크되어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서요.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첫 줄은 뭐예요? 변수명이고요. 두 번째부터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라고 입력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했어요. 각 줄은, 그죠? 각 줄은 열행, 이것들은 모두 다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올 거냐 했더니 모두 가져와야죠. 데이터를.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시면 6단계 중 네 번째 단계가 실현이 되는데 변수 사이에는 어떤 구분자가 사용됐습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변수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걸 봐서 탭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단계 중 5단계에서는 이제 이 변수명이 ex1, ex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변수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에 첫 번째 ex1을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변수 이름을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ex2도 그 다음에 선택하고 넣고 해서 변수의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다 불러온 후에 데이터 편집창에 변수 보기에서 변수의 이름을 새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자, 5단계에서 변수 이름을 설정해 줘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를 다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 편집창에 변수 보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데이터 형식은 자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EX1 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변수 이름을 넣어줘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파일 형식을 정의하였습니다. 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했어요. 다음에 저장하기 위해서 얘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명령문을 붙여 넣어서 부분적으로 데이터 캐시를 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하고요. 마침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기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변수 이름을 새롭게 변화를 주지 않았죠. 그냥 EX1, EX2, 3 해서 CO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 변수명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변수 보기 탭에서 변수 이름을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분석한 후에 알아보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정 너비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형식입니다. 고정 너비로 자 구분자와 변수명 없이요 각 변수별로 열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 너비 텍스트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SPSS 스태틱스틱스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효과 test.txt 파일입니다. 네, 텍스트 파일이죠. 이 메모장에서 이 파일을 불러왔더니 어때요? 텍스트가 쭉 다 붙어 있네요. 그죠? 다 붙어 있습니다. 봤더니 신약 효과 테스트 txt의 코드북에서 이 변수가 어떻게 입력된 거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순번이죠. 처음에 001, 002, 003, 004 이게 이제 순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000 세 자리인 거 보니까 100의 단위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이죠. 성별은 열수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001 다음에 1 또는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별이 1과 2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는 보통 10대까지니까 27, 22 해서 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입니다. 지역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열수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01은 순번, 1은 성별, 그 다음에 27은 나이, 그 다음에 2가 지역이네요. 2는 여기서는 광역시, 1은 서울시, 3은 중소도시, 4는 읍면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75, 73이죠. 75, 73인데 이것은 신약을 먹었을 때와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몸무게 두 자리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별로 열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너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 너비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SPSS를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편집창을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데이터 열기가 열린다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열기 창에서 자 텍스트 파일의 유형을 텍스트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일의 유형을 텍스트로. 그러면 텍스트로 저장된 파일들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신약 효과 test.txt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거요. 무조건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가 실행이 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단계가 실행이 될 거죠. 그러면 사전에 정의된 형태로 매치합니까? 사전에 정의된 거 없으니까 아니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자 2단계에서는 자 구분자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쉼표나 탭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그냥 그 숫자들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 너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변수 이름이 파일이 처음에 있습니까? 봤더니 변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데이터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에 체크해 주시고요. 소수점은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근데 다음을 눌렀는데 다음이 눌러지지 않고요. 텍스트 마법사가 이렇게 떠요. 텍스트 마법사는 고정 너비 유니코드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get 데이터 명령문 또는
데이터 리스트 명령문을 사용하고 고정너비 유니코드 텍스트 데이터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경고문 그 창이 이렇게 딱 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6단계,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불러오기 창을 눌러서 여기 이 불러오기 창을 눌러서 데이터를 여는 게 아니라 열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폴더를 열어요. 폴더를 열고 그 다음에 SPSS를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편집 창을 엽니다. 그죠? 데이터 편집 창을 열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를 열어서 이 폴더에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요. 창으로 직접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넘겨요.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폴더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이 빈 바탕화면에다가 끌어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오기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6단계 중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2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유니코드 인코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코딩을 로컬 인코딩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신약효과 텍스트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형태에서는 2단계에서 멈춰서 진행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열기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 3단계죠.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를 물어요. 그러면 처음에 변수명 없고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라고 해주면 되고요. 몇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했어요. 한 줄이죠. 하나, 둘, 셋, 한 줄씩 하나의 케이스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그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케이스를 모두 가져올까요? 모든 케이스를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고정 너비로 이제 배열을 하는 제 6단계 중 네 번째 단계인데 각 변수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고 첫 번째 열은 0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보면 처음에 세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세 자리가 바로 순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번, 그 다음에 한 자리가 성별, 그 다음에 두 자리가 나이, 그 다음에 한 자리가 지역, 그죠? 그 다음에 한 자리가 신약 복용 전, 두 자리가 신약 복용 전 몸무게, 두 자리가 신약 복용 후의 몸무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그 불러오기를 진행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얘들을 인식을 못해요. 저희처럼 이 전체 자릿수 중에 얘가 순번이고 지역이고 나이고 앞에서 코드집을 봤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한 구분선을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요.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세 자리 후에다가 구분선 삽입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구분선 삽입. 그 다음에 한 자리 후에 구분선 삽입. 클릭하고 구분선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구분 삽입이 다 들어갑니다. 이걸 지우고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지워져요. 아시겠죠?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서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 5번째 단계가 실현이 되는데요. 변수 이름을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 변수 이름은 순번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을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순번이라고 넣으시고요. 두 번째 누르고 성별, 세 번째 나이, 지역, 복용 전, 복용 후.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 변수 이름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냥 써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는 숫자니까 여기다가 숫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나오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파일 형식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했어요. 아니요 해도 되고 예 해서 저장해도 되고. 근데 저는 아니요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을 붙여 넣어서 여기도 이제 아니요 데이터 캐시를 사용할 거냐 아니냐 아니요 하면 됩니다. 마침하죠. 그러면 이렇게 신약효과 텍스트.txt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